저희가 취재를 이준석 대표 측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 그 입당을 했을 때 사실 되게 전격적인 입당이어서 저희 궁금해갖고 물어봤더니 이 대표와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그 어떤 정치적 스텝에 있어서 윤석열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왜냐면 김태현의 정치쇼. 닮은 듯 다른 윤석열 최재형 행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야권에서의 압도적인 1등은 윤석열 후보고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고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차이는 좀 있지만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법조인 출신의 한 사람 검사 한 사람 판사죠. 현 정부에서 사정기관 장을 했었고 그리고 둘 다 나왔는데 초기 행보는 좀 다르다. 뭐 이런 평가 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취재를 이준석 대표 측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당일날 그 입당을 했을 때 사실 되게 전격적인 입당이어서 저희 궁금해갖고 물어봤더니 이 대표와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그 어떤 정치적 스텝에 있어서 윤석열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 물론 그게 최재형 전 원장이 그걸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와 상관없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가깝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입당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원 정치라는 비판을 윤 전 총장이 좀 받은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현장을 간 기자들이 보면 직접 얘기를 많이 하더라.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대안주자로서 자기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윤 전 총장과 무관하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윤 전 총장을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경쟁력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서 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격 입당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처럼 밖에서 뭐 이렇게 있는 거다 빨리 들어와가지고 당내 의원들 딱 규합해가지고 세를 만들어가지고 지지도를 확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약간 그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죠. 접근 방식이. 윤 총장은 뭐 밖에서 중도 진보 뭐 진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잘 아우러서 지지를 높이겠다라는 그 생각에 여전히 가지고 있고 중점은. 근데 최재형 전 원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급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일단 화끈하게 하자는 거예요. 원래 뭐 국민의힘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야권은 뭐 여권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00%.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건데 글쎄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은 이런 건 뭐 지금 많이 검증 국면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윤 전 총장에게 알 수는 없는데 최재형 전 원장도 뭐 검증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들은 약간 기술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진 팀장님 말씀처럼 기자들에게만 살갑게 대한다든지 윤석열 전 총장도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메시지가 대안이에요. 아니 뭐 대안 아직 없잖아요. 최재형 전 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쪽이다. 과거 이해창 전 총재처럼 그런 건데 법조인들이 과연 어떤 거의 사실 검사 판사 출신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법조인들 출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저께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법 전공한 분들은 과거 지향적이다. 그럼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적한 건데 그 지적에 동의하세요? 저는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법조인들은 과거 지향적인가요?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좀 맞긴 맞지. 왜냐하면 법조인이란 게 원래 있는 거를 가지고 과거 일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는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인들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현재까지 있는 법이랑 판례를 해가지고 과거 일을 판단하는 거지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있죠. 그건 맞죠. 같은 얘기인데 법조인은 법을 해석하는 직업이거든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해석한다는 것은 현재 질서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정치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와 법이 대단히 유관한 분야긴 한데 보기에 따라서 정치는 생물이고 근데 법은 생물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두 사람이. 근데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그 검증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 같은 게 안 나왔어요. 국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지. 국가라든지 뭐 나라를 구한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법조인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이 워낙 야권에서 워낙 유망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여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만 지금 대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대세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치고 올라가지고 이 대선이 뭐 우리 쭉 봐오셨겠지만 저도 20년 전부터 쭉 봐왔는데 대선을 이렇게 헷갈리는 대선 처음 봐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87년 체제 이후에 사실 뭐 군인도 있었고요. 네. 직업 정치인도 있었고 네. 기업인 출신도 있었는데 있었고. 사실 변호사가 두 분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시고 근데 이제 지금 이슈는 법조 3년 중에서 검사 판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은 변호사 하고 나서도 정치활동 오래 정치 했으니까 활동을 하셨죠. 변호사 겸 네.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이재명 지사도 물론 영선이고 그렇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는 정치 입문 시점 자체가 최근이고 그다음에 뭐 두 분 다 영선이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논의들 아닌가 싶은데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소위 비판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뭐 가끔 저희 선배가 하는 농담이긴 한데 1 더하기 1이 2인 세상을 살지만 때로는 1 더하기 1을 3으로 4로 만들려고 하는 상상력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해져야 정치라는 게 되게 뭔가 그 삶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오셨던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개인의 역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역량인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정치의 영역에서는 안 되는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법의 영역에서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뭐 유죄면 유죄인 거지. 뭐 우리 아버지가 피고인이라고 뭐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얘기 같은데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걸 뭐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정치 말렙이 설명해달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원래 여당 경선에서 보면 집권 여당 대통령 경선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거리 두기를 항상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이 있어요. 친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4년 차인데도 안 빠지고 40%대를 유지하는 거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꼭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사실 3월에 LH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 추세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 다시 올라가는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분석은 그래도 역시 코로나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의 리더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를 주려고 하는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것도 약간 원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어쨌든 국가원수가 외국에 나왔다 오면 집권 측에게는 항상 유리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우리 진 팀장 말씀처럼 코로나 관련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게 그 이유가 아무튼 그 고정 지지층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여전히 지지가 높고 그리고 일단 이미지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실정이라고 이른바 실정 잘못된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 이미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마지막 대통령 임기 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5%, 민주당 지지율은 36.7%,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진행이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거의 한 10% 가까이 높네요. 뭐 엄청난 지지율입니다. 근데 뭐 지지율 높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중에서 뭐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청와대 홍보가 좀 잘 됐다고 그래야 되나, 늘어났다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적극적이라고 해야 해요. 제가요 아침 라디오를 아침에 듣잖아요. 출근하면서 최다 출연 패널이 2명 있어.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박수영 국민소통수석. 근데 청와대 수석들이 방송 막 나와서 인터뷰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옛날에는 거의 없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거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철희 수석하고 박선 수석은 지금 수석 개념보다는 어. 평론가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방송은 워낙 많이 했었잖아요. 방송 잘하셨고 워낙 베테랑들이시고. 이철희 수석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평론을 통해서 된 것도 굉장히 커요, 사실. 그 박선 대변인 되기 전에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석인데 평론가적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어떤 평론가들도 진영에 확 치우친 평론가들 많잖아요, 솔직히. 많죠. 뭐 어떤 현안이 되고 한쪽 편 확 뜨는 패널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영에 어떤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살짝 어느 정도의 자기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완전히 중립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와대 수석을 하면요. 그 할 말을 하는 수석이 되는 거예요. 이철 수석이 자기는 할 말을 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과 언론한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은 살짝 비판도 좀 해주고 그래야 그게 희석이 되거든요. 계속 나와서 자기네 청와대 뭐 집권 세력을 옹호하면 국민들에게 더 억가심정을 준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그러나 결론이 이러이러한 거 있지 않느냐. 제가 박성민 그때 비서관 너무 젊은 사람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젊은 사람들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냥 나와서 이철희 수석이 아니 그렇지 않다 비서관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일리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소통을 하되 출연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출연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철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진정성 있게 통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박선 수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청와대 편에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국민들에게는 아 이러이러하고 나로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네.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처럼 이제 유명한 평론가였던 여의도 경험도 많으시고 이게 대중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평이 좋은 그런 두 수석들이 방송에 나와서 청와대 입장을 적절히 대변하는 게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뭐 국정을 운영하기 수월하다, 득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 저 뭐 마이너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두 사람이 상당히 그 객관적으로 많이 해요. 어떤 때 보면은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청와대 수석들이 뭐 정치평론 패론이야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잘 수위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 팀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그런데 새로운 흐름이라서 네, 메시지만큼 중요한 게 메신저잖아요. 누가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의 비서진, 참모진보다는 현정부? 지금 현재의 그 두 수석은 보다 국민통합형 인사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건 맞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분들이고 동시에 교수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다르지만 굉장히 어떤 때는 비판적이기도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 출신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금 더 뭐 이를테면 진영 논리에서 좀 더 벗어난 쪽이고 박수현 수석은 물론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두 분이 갖고 있는 인사의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소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좀 더 효과가 크겠죠. 아무래도 직접 문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모셔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을 과거 굉장히 그 문 대통령을 따르고 지지했던 분이 아닌 분이 얘기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국정 지지도와도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들어가서 내가 보니 대통령이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된 같은 겁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문 대통령을 오래 모셔왔고 가까웠던 맞아.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거는 두 분이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들 대처를 잘해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40%선 안 무너지고 지킨다고 하면 가정하면 집권 말기에도 대부분 여당 후보들이 탄생하면 난 청와대는 모르는데요. 그렇죠. 안 가까운데요. 전 따로 갈 건데 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특이한 이름 현상이 들어가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지적을 할 때 한국 대통령제를 지적할 때 임기 말에 그 레임덕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아까 진 팀장 말씀처럼 30%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치 나가 그렇죠. 무너진다. 이랬는데 지금 뭐 40%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탈당해라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각이 심했어요. 그때 뭐 여의도에서 화형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우리나라가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과 이제 거리를 두고 대통령과만 다르게 하고.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구도는 남아 있어요.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묻지마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정당 교체론 이걸로 가서 뭔가 문재 대통령과 차별을 하려고 하나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경선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친문과 차별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본선에 와서 어떻게 작용할 건 또 별개의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본선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이철이 박수현 얘기도 했습니다만 꼭 그 사람들 때문만은 아닌 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이 있어요. 40대 여성, 맞아요. 호남 이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또 다 아시잖아요. 뭐 어느 정권에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특정 고정 지지층이 이념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본선과 또 어떻게 작용할지 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